평행이동은 자,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원인데 첫 번째 평행이동이 있을 거고 두 번째 대칭이동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점대칭을 할 거고 지금은 정대칭까지만 합니다. 네 번째 직선 대칭이 있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는데 시험 문제도 그닥 잘 나오는 편은 아니라서 근데 얘가 제일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패스할 겁니다. 자, 평행이동은 총 두 가지 개념으로 나뉠 건데 점과 도형이야. 조금 따로 봐야 되고 대칭이동은 뭐가 되냐면 그냥 같이 점, 도형 같이 가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점, 도형 같이 가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평행이동은 얘는 점은 그대로라고 얘기를 할 거고 도형은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정리 다 한번 할게. 그 다음 좀 작게 적을 건 좀 이따 다 적을 거야. 대칭이동은 X축, Y축, 원점, Y는 X, Y는 마이너스 X 총 요렇게 5개 되는데 요것만 한번 보면 될 겁니다. 자, 아이고. 이제 점대칭부터 한번 볼 건데 자, 봐라. 내 표현 방법은 나의 표현 방법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X축으로 플러스 A, Y축으로 플러스 B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건 내 방법이고 학교에서는 모든 문제에서는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말로 이렇게 말로 평행이동한다고 얘기합니다. 잠깐만. 이거는 나의 표현 방법이고 정석대로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건 첫 번째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점인데 점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x, y가 있으면 얘는 x 플러스 y, y 플러스 b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설명이 조금 길어요. 세 번째 도형은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아까 도형은 반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도형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가겠습니까?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다. 아시겠죠? 말로 첫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볼게. 말로 처음에는 X축으로 4, Y축으로 마이너스 5라고 되어 있죠. 151번 같은 경우. 맞냐? 잠깐만, 그거 놔둬라. 옆에 놔둬라. 그러면 얘는 나는 이제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지. x, y가 있는데 얘를 x 플러스 4, y 마이너스 5 이렇게 평행이동했다라고 주어지면 너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x축 얼마만큼 이동했다고? 4 플러스 4, y축 얼마만큼?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 점일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도형일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1학년 때만 보고 더 이상은 이런 표현 안 나오는데 전부 다 뭘로 나온다? 2학년 올라가고 수능 가면 전부 다 말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너희가 알아야 된다고. 어떻게 된다? 부호 바뀌어서 요렇게 요렇게 평행이동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너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 X축 얼마만큼? 플러스 4만큼. Y축 얼마만큼? 마이너스 5만큼. 요거는 표현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방법이 없다. 요렇게 하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요건 너희가 따라줘야 되겠죠. 이해했어? 따라갔습니까? 되겠나? 자, 그럼 나머지는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되게 못생긴 거 알죠, 그러면? 자, 151번 한번 보면 151번 X축을 얼마만큼 움직이라고?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이면 야평의 이동은 다 얼마 되겠노? 그냥 더하기 빼기만 하시면 됩니다. 4만큼 이동하면 4,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어려운 단어는 아니다.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는데? 7,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따라왔습니까? 그 다음에 0, 얼마 된다? 2 되는 거 맞죠? 그냥 더하기 빼기만 해주면 되는 거야. 진짜 어려운 단어는 아니야. 이해하겠어? 따라왔습니까? 내가 한국말 하는데 알아먹고 있죠? 진짜 이해하겠습니까? 자, 다시 그러면 152번 한번 보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x축을 얼만큼 이동하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2.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고 y축 얼마만큼 이동하라고? 플러스 3만큼 이동하라는 거지. 그러면 각각 다 옮겨주면 되겠죠? 이해하겠습니까? 원래 수학은 재미없는 거라서. 자, x축 얼마만큼 움직이라고? 마이너스 5. y축 얼마만큼 움직이라고? 플러스 5만큼 이동하라고. 다 옮겨주면 되는 거 맞죠?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다 나머지 그냥 넘어갈 거고. 이제 도형, 점 말고 도형을 한번 볼 건데 우선은 요거 한번 보자. 도형 나왔을 때 요거는 뭔데? x축 얼마만큼 이동하라는 거야? 마이너스 2랑 y축 얼마만큼? 아니 도형이긴 한데 표현 자체를 점으로 표현했고 도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f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꼴 0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얘는 점으로 봤을 때 그냥 x축 얼마만큼 움직인 거야? 마이너스 2, y축 얼마만큼? 플러스 3만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요 밑에 한번 보자. 얘는 f, x, y는 0이 되어 있고 이렇게 생겼죠. 요때는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고. x축 얼마만큼 움직여야 돼? 1만큼. y축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이렇게 돼야 된다고. 따라하겠습니까? 자, 이제 해석하는 건 다 끝났고 점은 그대로, 도형은 반대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 한번 봅시다. 괜찮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나? 자, 그 다음에 소연이도 알아듣겠죠? 에이, 알잖아. 맞지? 지영이도 알죠? 자, 이거 156번은 조금 까다로운데 이게 제일 많이 씁니다. 도형은 잘 안, 점은 잘 안 나옵니다.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점은 그대로 가면 되지만 도형은 요렇게 바꿔서 들어가야 됩니다. 요렇게 바꿔서 들어가면 자, 첫 번째 직선이야. 얘 대신에 뭐 들어간다? x 대신에 갈로 해서 x-2가 들어가고 마이너스 3, y 대신에 뭐 들어간다? 갈로 해서 y 플러스 3, 마이너스 7은 0 요렇게 이동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할게. 요거 지워도 되죠?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지워도 되겠죠? 자, 얘랑 얘만 주의하면 된다. 나머지는 주의할 거 없고 잠깐만. 자, 예를 들어볼게. y는 2x가 있다. 근데 x축으로 내가 플러스 2만큼 하고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가고 싶어. 2x가 있으면 2x는 대충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플러스 2만큼 가고 밑으로 3칸 가면 되죠. 맞지? 플러스 2만큼 가고 밑으로 3칸만큼 가서 어떤 그래프, 요런 그래프가 되는데 원리는 당장 얘기하기는 힘들고 얘는 어떻게 된다? y 플러스 3은 2의 x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정리하면 2x 마이너스 7 이렇게 된다라는 소리겠죠. 이해하겠습니까? 부호 바뀌어서 x 대신에 x 마이너스 2가 들어가고 y 대신에 y 플러스 3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점은 어떻게 하라고? 점은 그대로, 도형은 어떻게 하라고? 부호 반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제일 단순하게 그냥 접근하면 된다. 이거 왜 그런지 막 설명하고 이런 거 없다 문제. 되겠죠? 따라왔습니까? 따라갔냐? 자, 2번 한번 볼까요? 2번. 자, 2번 한번 보면 얘도 그냥 바로 하면 됩니다. y 대신에 뭐 들어가면 돼? y 대신에 뭐 들어갈까요? y 플러스 3이 색깔 다르게 넣을게. 자, 지훈이 못 알아먹으니까. 자,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2에 그 다음에 x 대신에 뭐 들어갈까요? 2의 제곱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또 있네 지훈아. 뭐가? x가 또 있죠? 그럼 x-2 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왔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이 중요한데 3번 한번 들고 올게. 여기에다가 x-5의 제곱, y의 제곱은 2가 되는데 자, 지금 여기 서현이가 원방 보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름 서현이 맞죠? 그 다음에 원방 다 했죠, 숙제? 자, 우선은 얘는 그냥 그대로 해버리면 얘는 뭐지? 도형으로 바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도형으로 바로 하면 어떻게 된다? x 대신에 뭐 들어간다? x-2 들어가고 얘는 y 플러스 3이 들어가서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정리하면 x-7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2 되는 거 따라갑니까?
근데 이렇게 풀지 말고 원은 항상 점으로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중심이 5, 뭐죠? 5,0입니다. 맞죠? 반지름은 얼마인데? 루트 2입니다. 평행 이동하면 반지름 바뀌어 안 바뀌어? 원은 그냥 평행 이동하는데 반지름은 당연히 안 바뀌겠죠. 맞지? 그럼 x축 얼마만큼 움직여야 돼? 2만큼 움직여야 되죠? 2만큼 움직이면 얘는 7 되고 얘는 얼마만큼 움직여야 돼? 마이너스 3만큼 움직여야 되는 거 맞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으로 바뀝니다. 따라갔습니까? 그러면 얘를 다시 원방 쓰면 어떻게 되는데? 얘랑 동일해지죠. 맞지? 그래서 원은 시험 문제에서 그냥 이렇게 단답형으로 바로 묻진 않아. 항상 섞어서 문제 내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렇게 문제 풀지 마시고 어떻게 문제를 풀라? 원은 항상 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뭘 해도 답은 똑같아. 따라가겠죠? 이해되나? 자, 하나만 해봅시다. 자, 원 하는 거 하나만 해볼 건데 뭐 한번 해볼 거냐면 158번에 3번 한번 풀어볼래요. 자, 158번 해석하자. F0입니다. 맞죠? 그러면 바뀌어야 되죠. X축을 얼마만큼? 1만큼. Y축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거죠. 뭐 똑같긴 합니다. 도형이니까 X축으로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Y 대신에 Y 플러스 3 이렇게 이동해야 된다. 1번, 2번은 이해하겠습니까? 자, 3번만 먼저 보자 그랬습니다. 내가 3번. 얘는 평행이동, 그러니까 도형으로 풀지 말고 점으로 문제 풀자 했으니까 마이너스 2,6이 되고 반지름이 루트 3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럼 X축을 얼마만큼? 1만큼 움직이면 평행이동하면 마이너스 1,3이 되고 루트 3 되는 거 맞죠? 그러면 돌려줍니다. 이거는 못 알아먹을 수도 있어. 원 안 했으면. 그래서 조금 앞에 거 조금 보고 오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오늘은 요 위에 것만 조금 이해하시고 차차 해보자고. 알겠지? 서현이 따라갔습니까? 됐죠? 서현이는 따라갔죠? 너희는 따라갔죠? 이해했죠? 이게 정답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그리고 매번 수업은 촬영하기 때문에 1학년 수업. 그것도 이런 거 농담 삼은 거 하나도 안 나왔지. 그래서 이렇게 딱 끊으면 끝입니다. 그까지만 딱 편집해서 들어갑니다. 지금 뭐 놀리고 사람하고 부모님이 보면 뭐라 하시겠냐? 지훈이 어머니가 보시면 뭐라 하시겠냐? 아이고, 그래서 내 보호 차원에서 요거 한번 풀어봐라. 159번. 159번 문제 풀면 됩니다. 요거는 금방 쉽게 풀릴 겁니다. X축으로 플러스 3만큼, Y축으로 플러스 5만큼 갑니다. 대부분 이렇게 문제 나온다. 웬만해서는. 요렇게 될 거고. 그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X 대신에 뭐 들어간다? X-3. Y 대신에 뭐 들어간다? Y-5 플러스 2는 0 해서 계산하면 답 나오겠죠? 따라왔습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됐죠? 자, A, B가 있는데 X축, Y축, 원점 대칭, Y는 X, Y는 마이너스 X가 되는데 자, 지훈 한번 보자. 숫자 2개 한번 불러볼래요? 자, 3,1을 한번 봅시다. 3,1을 봤을 때 X축 대칭한다. 뭐의 좌표가 바뀌노? X축 대칭하면 뭐의 좌표가 바뀌죠? 뭐해? Y 값이 되는 거죠. 3,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자, 해보면 다 이해되지만 이건 이렇게 판단하면 제일 편합니다. X 빼고 바뀌어라. 그럼 뭐가 되죠? 이렇게 됩니까? Y축은 뭐가 된다? Y축 빼고 바뀌어라. 이렇게 된 거 따라갑니까? 원점은 둘 다 바뀌어라. 따라왔습니까? 얘는 위치 바꿔라. 얘는 위치 바꾸는데 마이너스 붙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점이나 도형이나 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볼까? 자, 3,1이 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3,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로 하자. 그럼 3,1이 될 거고 얘는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3,1이 될 거고 마이너스 1,3이 될 거고 1, 마이너스 3. 요건 조금 빨리 해도 되겠죠? 이해했나? 너무 빨랐나? 괜찮죠? 자, 직선 하나 볼게.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얘도 그대로 가면 됩니다. 얘는
x 빼고 바꾸라니까 x 플러스 어떻게 들어간다?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0이 될 거고 얘는 플러스 y 마이너스 3이니까 그러니까 y 빼고 바뀌니까 요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들어가고 갈로 하자. 여기다 플러스 3 마이너스 3은 0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xy 바꾸라 그랬으니까 xy 바꾸면 어떻게 된다? y, x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죠.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다시 얘기하지만 대칭이동은 점 도형이 어떻게 한다? 똑같이 움직인다 생각하면 된다. 다시 평행이동만 어떻게 한다고? 점은 그대로 도형은 어떻게? 반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169번 얘는 도형으로도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점으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도형은 그냥 그대로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얼마다? 1이 되겠죠. 맞지? 자, x축, y축, 원점 y는 x, 자, y는 마이너스 x 맞지? 자, 얘 한번 보면 어떻게 한다? x 플러스 1 색깔 안 바꿀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이렇게 되는 거 따라갑니까? 정리까지 한번 해볼게. 정리까지 하면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 어디 갔어? 제곱.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뽑아내면 y 플러스 2의 제곱은 1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이해했어? 그다음 두 번째,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이죠. 다시 얘가 바뀐 거고 얘는 얘가 바뀐 겁니다. 자, 얘를 보기 편하게 적으면 우리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못 따라갔나? 못 따라갔나? 세 번째, 원점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고 얘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또 이쁘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끄잡아내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끄잡아내면 어차피 마이너스 1의 제곱 해봤자 얼만데? 마이너스 1의 제곱 해봤자 얼만데? 1이죠. 그래서 y 플러스 2의 제곱은 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xy 대칭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왜 여기 x야? y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이라서 여기 자리에 요 자리 xy 바꿨고 순서 바꾸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y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이 될 거고 아이고 발 아파 얘는 요거 마이너스 끄잡아내면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또 마이너스 끄잡아내면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이렇게 되겠죠. 되냐? 근데 도형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도형으로 웬만하면 풀지 말라고 했죠. 원은 중심 5콤마 뭐죠? 마이너스 1,2고 반지름은 1입니다. 대칭이동 해봤자 반지름은 바뀌나 안 바뀌나? 안 바뀝니다. 반지름은 1, 반지름은 1, 반지름은 1, 반지름은 1, 반지름은 1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얘는 x수 대칭하면 얘만 바뀌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y축 대칭은 1,2가 될 거고 원점 대칭은 1,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1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원방 치면 이렇게랑 똑같아지는 거 맞죠?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뭘로 하라고? 원방은 도형으로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이해되겠죠? 얘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점 한번 그려보자. 무슨 말이야? 2, 마이너스 3입니다. 맞죠? 근데 마이너스 2,1이래.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을 한대. 요만큼 이어졌는데 이만큼 대칭 이동했다는 소리는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겠습니까? 자, 다시 얘가 2, 마이너스 3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입니다. 맞냐? 그러면 요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데 A, B라고 하겠습니다. 뭐하고 싶게 생겼냐? 여기 길이가 같아. 딱 뭐죠? 이거를 우리는 두 글자. 중점. 이해하겠습니까? 중점. 중점 어떻게 한다?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얘랑 얘 나오면 되는 거 맞죠?
야의 중점은 어떻게 된다? 2분의 a 플러스 2가 되고 2분의 어떻게 된다? b 마이너스 3 되는 거 따라갑니까? 맞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 나오려면 a는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고 b는 얼마 나와야 돼? 5가 나와야 되죠. 맞죠? 5 맞잖아. 5 빼기 3에서 나누기 2에서 1 되겠죠. 그래서 요점 좌표는 마이너스 6,5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냥 중점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중점 구할 수 있나? 봤나? 요렇게 하시면 된다. 밑에 하나만 풀고 넘어갑시다. 풀어봐라. 이게 끝이다. 187번은 그림 다 그리다가 시간 없으니까 요렇게만 세팅하면 되죠. 2,3이 있는데 얘가 4,5래. 그럼 여기는 A, B입니다. 얘를 구하래.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얘 두 개 중점이 얘 나오면 되는 거니까 2분의 2 플러스 A, 2분의 3 플러스 B가 되는 거 맞죠? 그럼 A는 얼마 나와야 돼? 6. B는 얼마 나와야 돼? 7. 끝이죠. 되겠습니까? 191번 한번 보면 1, 마이너스 2가 있다. 첫 번째 Y축 대칭하래. 그럼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죠. 근데 얘기하지만 그렇게 자신감 없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항상 근자감이 있었으면 좋겠어. 내게 맞다. 그래야 야 무슨 이기러 가는데 맞추려고 가는데 처음부터 내게 틀렸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죠. 자, 두 번째 X축을 얼마만큼? A만큼. Y축 얼마만큼? B만큼입니다. 맞지? 그러면 얘는 그냥 평행이동이죠.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는 거 따라갔습니까? 근데 얘가 뭐가 됐다? 1,1 됐죠. 그럼 A는 얼마? 2가 되고 B는 얼마?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교적 간단하죠. 됐습니까? 집합은 원래 중학교 때 들어갔다가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볼걸요. 그래서 지금 계속 보는데 이거는 하나의 약속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어렵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조용히 다 받아들이고 외우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새로운 개념들이기 때문에. 자, 집합이 뭘까요? 일단 모임 또는 집단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단. 따라갔습니까? 이런 걸 우리는 집합이라고 하는데 근데 아무렇거나 그런 거 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밖에 잘생긴 사람들 모임 이런 거는 안 된다고. 그러면 정확한 뭐가 있어야 된다?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걸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 가는 사람한테 10명한테 물어봤을 때 다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으면 그건 우리는 집합이 되는 거죠. 여기서 남학생들 골라내라 그러면은 남학생이야. 그럼 4명 골라내겠죠. 진짜 바보 아닌 이상 다 골라낼 거 아니야. 따라갔습니까? 여기서 못생긴 사람 골라내라 하면 집합될 수 있겠다. 다 골라내야 되니까. 이해했습니까? 다 골라내겠죠. 야, 못생긴 사람 모임이라 하면 내 포함해서 우리 5명 다 나가야 돼. 에이, 장난치나. 너 정말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구나.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는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여기 남학생들 모임 그거를 우리는 집합 A라고 얘기를 할게. 그러면 그 집합에 누가 들어갈 수 있죠? 남학생들 모임 누구 있는데? 찬민이 또 지훈이 또 민석이 또 이름 모르나? 재윤이 이렇게 4개가 될 수 있겠죠. 맞지? 우리는 얘들을 하나하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깐. 자, 승현이가 추가됐기 때문에 여기다가 승현이까지 넣겠습니다. 다시 집합은 어떤 모임이나 집단을 얘기를 하고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게 우리는 집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남학생들 골라내면 찬민이, 지훈이, 민석이, 재훈이, 승현이가 되겠죠. 맞지? 자, 그러면 집합 A의 원소는 얘들이다 라고 쓰진 않겠죠. 수학은 쭉 이렇게 말로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집합은 내가 중괄호를 쓰겠다라고. 그래서 집합 A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찬민이, 지훈이, 민석이, 재윤이, 승현이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5개가 되는 겁니다. 얘들 하나하나를 뭐라고 얘기한다? 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집합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원소들을 어떻게 한다? 나열한다라는 소리고, 두 번째, 말로 적는 건데 그거를 우리는 조건을 제시한다라고 해서 조건 제시법입니다. 이거를 말로 적으면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x바 x는, 자, 얘는 어떻게 한다? 501호에 현재 있는 현재 남학생,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따라가겠습니까? 요걸 우리는 원소 나열법, 원소들 하나하나 나열하는 걸, 여기는 잠깐만 이거 적으면 개인정보 보호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유튜브에 올라갈 건데 뭐 상관없겠죠? 너희 뭐 개인정보 이런 거 없잖아. 자, 봅시다. 요렇게 될 거고, 조건 제시법은 자 501호에 있는 현재 남학생들, 요렇게 적을 수 있겠죠? 따라갔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표현 방법이고, 그 다음에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부터 해볼게. 종류는 첫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유한집합. 그냥 한글로 잘 적어놨다. 두 번째는 무한집합. 이게 어떤 걸 뜻할까요?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원소가 몇 개다? 유한한 거. 이해됩니까? 없든지 한 개든 두 개든. 얘는 몇 개다? 5개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무한집합은 뭐겠노?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거,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말합니다. B가 있는데 얘는 x바 x는 자연수.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숫자 많은 거는 조건 제시법 쓸 거고, 숫자 적은 거는 웬만하면 뭐다? 원소 나열법 쓸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러니까 무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뭐라고 얘기한다? 유한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까? 자, 요까지만 정리하고 그냥 적을 필요도 없다. 대충 집합이 이런 거고 중괄호로 나타낸다. 여기 거를 원소라고 얘기하고, 조건 제시법과 원소 나열법이다. 한번 들으면 다 기억나는 거라서 초등학교 때처럼 이게 뭐냐, 원소 나열법 이렇게 쓰는 거 절대 다 문제로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이해되겠죠? 자, 195번 한번 봅시다. 195번. 집합이 아닌 거 뭔데? 집합. 집합은 어떤 모이는 집단을 얘기하는데 정확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정확한 기준이 있고 정확한 기준인데 3번이 말이 안 되죠? 키가 큰 축구 선수의 모임. 기준이 얼만데? 맞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85 이상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190 이상 축구 선수 모임하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정답 몇 번이다? 3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하겠죠? 소연이 따라갔나? 소연이 따라갔습니까? 밑에 거 한번 풀어볼까요? 어떻게 되죠? 유한집합, 3을 배수 무한집합입니다. 맞죠? 자연수 무한집합입니다. 얘는 2랑 3 사이에 자연수 있나 없나? 없죠. 없는 것도 유한집합입니다. 100보다 작은 4의 배수. 자, 몇 개? 자, 100보다 작은 4의 배수 지우는 몇 개겠노? 100보다 작은 4의 배수 몇 개겠노? 24개. 오, 25개 아니고 24개다. 100보다 작다 했으니까 100은 빼야 돼. 그래서 얘는 유한집합. 7보다 큰 홀수는 무한집합이 되겠죠. 따라왔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A의 원소의 개수 몇 개야? 내가 벽 보고 수업하나? 몇 개? 3개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자, A의 원소의 개수는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개이다. 이렇게 적는 걸 수학을 좋아하겠냐? 아니죠. 뭘 만들었겠다? 기호를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죠? 그 기호는 n이라고 얘기를 하고 숫자니까 갈로, 중갈로 딱 요렇게 소갈로 딱 해서 이걸 말하는 건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이다? A의 원소의 개수 몇 개다? 3 요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까? 자, B의 원소가 있어. 얘는 1, 2, 3, 4다. 그러면 B의 원소는 개수는 몇 개다? 4개 되는 거 따라갑니까? 자, C의 원소는 이렇게 생겼어. 이게 중요하다. 얘는 원소 개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C의 원소의 개수는 0이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특별히 공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집합. 그 다음에 이름도 있으면 기호도 존재합니다. 이걸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이걸 요거를 얘기하면 안 되고 C는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냐? 0에다가 짝대기 하나 꿔주면 된다. 알겠냐? 이거는 뭐다? 집합 C의 원소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입니다. 따라가겠어?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자 예를 들어 D가 있어. 야는 원소의 개수 몇 개인데? 한 개입니다. 0이라는 원소 한 개야. 이해되겠죠? 서윤이 따라가겠나? 아직 표정만 봐도 잘 모르겠어. 서윤이도 살짝 이제 표정이 조금 보이거든요. 뭐 서윤이야, 지가 아는 척 해봤자 모르는 거는 다 모르는 거 빤히 다 알겠고, 지훈이는 항상 모르고. 자, 203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203번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데? 야, 원소의 개수 몇 개? 3개 맞죠? 얘는 원소의 개수가 1개입니다. 얘는 원소의 개수가 0 되는 거 맞죠? 공집합은 없는 거라 했습니다. 얘는 몇 개다? 99개 맞습니다. 얘도 맞고 4의 약수는 1, 2, 4니까 얼마 된다? 3개 되는 거 따라갑니까?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것도 하나 더 풀어볼래요? 풀어봐라. 204번. 204번을 한번 가볼까요? 야는 몇 개인데? 5개가 틀렸고 얘는 몇 개인데? 4개니까 틀렸습니다. 18의 약수는 1, 2, 3, 6, 9, 18이죠. 맞죠? 그럼 둘, 넷, 6개니까 얘는 맞죠? 얘는 공집합, 그러니까 집합이 공집합이야. 그래서 빵인데 얘는 좀 이따 나중에 배울 겁니다. 집합 안에 공집합이라는 원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야 원소의 개수 몇 개인데? 4개. 얘 원소의 개수 몇 개인데? 3개. 2개 빼면 얼마다? 1 되는 거 맞죠? 따라왔습니까? 자, 요렇게. 집합. 요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단 요거부터 할게요. 1, 2, 3입니다. 원소가 뭐죠? 원소가 뭐죠? 1, 2, 3 되죠? 그러면 1은 A의 원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1은 A의 원소다라고 한글로 적겠냐? 그러면 뭔가 또 기호가 존재하겠죠. 맞지? 기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삼지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A 원소는 1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따라왔습니까? 너무 그렇게 싫어하면 안 되죠. 너무 싫어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거 받아들여야 되지. 자, 그러면 이것도 맞죠? 맞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적었어. 4는 A 원소 맞아 아니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끄면 돼. 이해하겠어? 자, 여기까지는 할만하죠? 이해했냐? 따라왔습니까? 자, 집합하고 집합을 얘기합니다.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똑같이 갈게. 얘를 한번 봅시다. 자, 얘는 지금 집합이 원소가 몇 개다? 3개죠. 맞지? 이거를 하나씩 다 쪼개볼 겁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없는 거. 우린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공집합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렇게 안 쓰고 아무것도 없는 거 공집합. 이거 하나씩 쪼개면 원소가 1개짜리로 이렇게 쪼갤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또 몇 개짜리로 쪼갤 수 있겠노? 2개짜리로 쪼갤 수 있죠. 그러면 1, 2가 될 수도 있고 또 뭐도 될 수 있다? 1, 3도 될 수 있죠. 또 뭐 될 수 있다? 2, 3 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맞지? 그 다음에 3개짜리 있죠. 1, 2, 3 요까지 되는 거 따라갔습니까? 맞지? 얘들을 집합 A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가겠냐?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가 되겠죠. 따라갔어? 그러면 집합 1은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이해했음? 근데 이걸 한글로 쓰겠냐? 그러면 또 기호가 존재합니다. 어떻게 한다? 자, 요렇게 씁니다. 삼지창에 빠졌다. 대소관계랑 똑같은 거야. 자, 다시. 집합 1이 있는데 A의 부분집합이다. 어떻게 표현한다? 요렇게 표현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100% 맞습니다.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거는 야의 부분집합 되는 거 맞죠? 이해되겠습니까? 100% 무조건 맞으니까 기억해야 되고 일단 얘랑 얘 두 개 이해하겠습니까? 우선은 정리 한번 해라. 이게 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가 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정리 한번 해라. 집합 안에 집합을 이렇게 넣을 겁니다. 야 원소의 개수 몇 개다? 3개입니다. 1, 2, 집합 1, 2 따라갔음? 자, 기읍, 니은, 디귿 맞아 틀려? 틀렸습니다. 집합 2라는 원소가 있나? 집합 1, 2는 있지만 집합 2라는 원소는 없습니다. 이해하겠음? 자, 맞아 틀려? 이거는 부분집합으로서 하면 해보면 있습니다. 근데 또 다 적어봐야 되겠죠. 일단 얘는 맞아, 얘는 틀려. 그러니까 원리대로 문제를 풀면 너무 헷갈린다 이거지. 그러면 내가 그걸 가만히 놔뒀겠냐? 아니죠. 또 나만의 문제 푸는 방법을 만들었겠죠. 일단 원리는 이해되죠? 이게 원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부분집합도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걸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원리는 안 알려주고 내가 이걸 알려줄 수 없는 거니까 잘 봐. 원소가 있으면 얘만 보면 됩니다. 이거 부분집합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 맞지? 그럼 여기에 원소가 원소 1, 2, 집합 1, 2 원소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죠? 자, 얘는 요런 원소가 있어 없어? 똑같은 게 없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삼지창이 있으면 그대로 보면 돼. 삼지창이 없잖아. 그럼 얘가 하나 떨어져서 없죠? 그럼 얘도 하나 뗍니다. 뭘 뗀다? 야 하나 떼는데 뭘 떼냐? 요거를 뗍니다. 요걸 떼면 2라는 원소가 존재합니까? 여기서? 존재하죠? 그러면 맞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문제 풀 때 위에다 하나 적어 놓습니다. 어떻게 한다? A 요렇게 했을 때 얘는 원소만 보면 되고 만약에 요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얘는 요렇게 원소를 보면 됩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얘를 지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가겠나? 따라가겠나? 아까 얘기했지만 원리는 그거야. 절대적으로 알겠냐? 두 개를 섞어 넣어서 하지.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207번. 207번을 한번 보면 얘는 원소의 개수 몇 개죠? 3개입니다. 춥나? 괜찮아? 아니면 온도 조금 올릴게. 3개죠. 그러면 얘는 자, 얘 한번 봅시다. 1번 어떻게 해석해야 돼? 원소에 2랑 3이 있는지 봐야 되죠. 2랑 3이랑 원소가 있습니까? 얘 원소 한번 적어보자. A 원소는 1, 그 다음에 집합 2, 3이 존재하고 4가 존재합니다. 맞죠? 얘가 원소로 있어야 되고 얘가 원소로 있어야 되고 얘가 원소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 3이랑 원소는 있나 없나? 똑같이 생긴 거 없죠? 그러면 틀렸습니다. 2번은 원소에 4라는 게 있어? 있죠. 그럼 얘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3번은 잠시 스쳐가면서 얘기했지만 A의 부분집합에 공집합은 무조건 있는 거야. 알겠냐? 이거 나오면은 내가 고민할 필요 없이 무조건 100% 맞는 겁니다. 따라왔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면 4번은 원소잖아. 요런 원소가 존재합니까? 딱 여기 있죠. 그 다음에 5번 한번 봅시다. 5번은 부분집합이잖아. 그럼 떼면 원소에 2, 3, 4라는 원소가 있습니까? 없죠. 4는 있는데 2, 3이라는 원소는 없어.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해하겠어? 문제 푸는 방법. 할 수 있겠습니까? 부분집합은 원소만 보면 되고 요럴 때는 갈로 떼고 원소만 보면 되는 거다. 됐죠? 밑에 거 한번 풀어볼래요? 자, 208번 한번 봅시다. 자, 원소 뭐 있는데? 공집합이라는 원소, 1이라는 원소, 2라는 원소, 집합 1, 2라는 원소가 존재하죠. 자, 1번은 무조건 맞습니다. 자, A에 집합 1이라는 원소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얘도 맞죠. 자, 얘는 A에 공집합이라는 원소가 있습니까? 있네요. 그 다음 A에 집합 1이라는 원소가 있네요. 맞네. 맞죠? 자, A에 지금 요거 하나 떼면 1, 2라는 원소가 존재하죠. 맞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얘가 정답이 틀린 거겠죠. 따라갔습니까? 지금 하는 거는 되게 기초적인 거라서 그래도 할만할 겁니다. 자, 어떻게 한다? 승현이 오랜만에 하니까 적응되나? 적응되나? 뭐 안 되는데 된다고 해서 고마워. 자, x, y가 있습니다. 근데 x는 x, y를 두 개 다 하라 그랬어. 근데 x는 누구의 원소다? A 원소. 그래서 여기다가 x는 0, 1, 2, A 원소를 적었습니다. y는 누구 원소죠? y는 누구 원소죠? B. 그러면 1, 2, 3이죠. 뭐라고? 뭐라 그랬다? 두 개 뭐라고? 뭐라고? 더하기. 더하기 하면 1, 2, 3, 2, 3, 4, 3, 4, 5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얘는 중복된 거 빠지고 1, 2, 3, 4, 5 이렇게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왔습니까? 이게 1번 정답이야. 그럼 2번 정답은 뭐겠노? 똑같이 합니다. 어떻게 한다? 여기 x, 여기 y, 0, 1, 2, 1, 2, 3입니다. 두 개 이번에 어떻게 하라고? 곱하기 하면 얼마? 0, 0, 0, 1, 2, 2, 4, 3, 6이죠. 공통인 거 빼면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0, 1, 2, 3, 4, 6 이렇게 되는 거 따라하겠습니까? 안 어렵죠? 그냥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맞죠? 되겠어? 자, 밑에 거 한번 풀어봐라. 그러면 213번은 한번 보면 똑같이 가면 됩니다. 자, A랑 B랑 하는데 A는 누구의 원소인데 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1, 0, 2가 되고 B도 원소니까 이렇게 되지.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두 개 다 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2, 1, 0, 4 맞냐? 네. 이거 틀렸다 이거? 이거 2죠? 맞지? 따라왔습니까? 네. 자, 그래서 정답은 뭐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4 원소의 개수 몇 개다?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되는 거 따라가겠죠. 216번 한번 보면 x, y 0, 1, 2, 0, 1, 2입니다. 두 번째 x, y 그 다음 어떻게 된다? 0, 1, 2, 0, 1, 2가 되죠. 더하기 하면 어떻게 된다? 더하기 하면 얘는 더하기 했으니까 더하기 할 거고 얘는 곱하기 하라 했으니까 곱하기 할 겁니다. 0, 1, 2, 1, 2, 3, 2, 3, 4 되는 거 맞죠? 그럼 이건 B인데 B는 뭐가 될 수 있다? 0, 1, 2, 3, 4가 될 거고 곱하기 하면은 1, 2, 1, 2 그 다음에 얼마? 4 그러면 C는 뭐 나오죠? 0, 1, 2, 4입니다. 자, A가 뭐죠? 0, 1, 2죠. 누가 제일 커? B가 제일 크죠? 그럼 요 안에 뭐가 있다? C가 있겠죠? 요 안에 뭐가 있다? A가 있겠죠. 요렇게 나타내는 게 포항관계입니다. 부분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해했나? 맞죠? 왜냐하면 요거 안에 얘가 있을 거고 얘 안에 얘가 있잖아. 그럼 요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해되겠습니까? 됐어? 자, 오늘 요까지 합니다.